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제스처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제스처. 다들 많이들 주목하시는 거는 디테일이거든요. 디테일에 많이 주목을 하시는데 디테일은 조금 후반부에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처음에는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 큰 자세, 동작이죠. 동세, 동작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와 디테일을 그려봅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크로키를 시작을 할 때 어깨의 기울기, 골반의 기울기 이런 것들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크로키 연습도 이제 많이 하실 텐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잘 숙지해서 제대로 된 크로키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이 내공이 개인 작품들을 하실 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를 그리시든 뭐 웹툰 작화를 하시든 요런 동작을 먼저 생각하는 작가님들이 되시면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리듬감이 넘치는 그래서 생동감이 넘쳐서 독자분들의 눈을 훔치는, 눈과 마음을 훔치는 그런 작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스처를 많이 강조드리는 편이고요. 워낙에 미장센적인 디테일은 작가님들이 다 잘 잡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이분이 이제 뒷모습이죠. 뒷모습 많이들 어려워하셔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먼저 가져왔어요. 어깨의 기울기가 지금 보면 한 요 정도? 왼쪽이 조금 우리 기준에서 이렇게 내려갔죠. 그죠? 요런 느낌으로 이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골반 같은 경우도 약간 이쪽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죠?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비스듬히 서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조금 등뼈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본다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유추하는 능력도 중요하죠. 이 정도의 어떤 기울기를 가지면서 몸통이 구성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레이어만 따로 좀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 몸통의 이 우측 오른쪽 측면이 우리한테 보이는 각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 어깨 같은 경우에는 몸 뒤로 약간 이렇게 숨겨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요 엉덩이가 요렇게 보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쪽 측면이 보인다 라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다리를 먼저 한번 뽑아볼까요? 다들 근데 크로키 그리실 때 한 10명 중에 8분은 머리 먼저 그려요. 근데 머리 먼저 그리지 말고 저는 가능하면 요 부분 동체 먼저 그리시거나 아니면 몸을 지탱하고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하체를 먼저 그리셔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면 공간을 이제 제가 인식을 하고 여기에 발을 디뎌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원근법적으로 좀 단축됐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신발은 이제 옆에서 보면 좀 이렇게 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측면에서는 이런 뷰가 나오지만 지금 뒤쪽에서 카메라가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축이 일어나서 조금 기본 형태를 짧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많이 힘들어 하시죠? 골반은 약간 이 사람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골반을 쿡 찌르듯이 이렇게 내밀고 있고요. 어깨는 약간 왼쪽 아래로 살짝 힙하게 무너뜨리면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있는 이런 상태. 그 상태를 이제 코어 근육이 버텨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동세로 다리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벅지가 약간 뒤로 빠져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리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이쪽 다리는 조금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이제 무게를 받쳐 올리는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얘는 약간 아래로 무게를 흘려보내는 느낌으로 조금 느슨하게 다리가 서 있거든요. 이런 동세를 캐치를 하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팔 같은 경우에는 이쪽 어깨, 몸 뒤로 이제 숨어있는 이 어깨, 팔꿈치가 뒤로 빠지고요. 살짝 안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손도 이 골반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이지는 않는 상태. 이쪽은 팔꿈치 위치가 몸통의 측면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빠진 게 아니고, 그죠? 뒤쪽으로 이제 빠져서 여기에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관절 위치 위주로 이렇게 좌표를 찍어가지고 네, 도형화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요런 거 그리실 때는 어떻게 그리시는 게 좋냐면 손 위치를 먼저 좀 파악을 해줍니다. 여기서 팔이 이렇게 들어와서 손을 뒷주머니에 이렇게 꽂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요한 팔다리의 위치들도 살짝 추가를 해주고요. 저는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살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이 정도쯤 되면 제스처하고 구조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맨몸을 어느 정도 그렸어요. 이제 여기다가 옷을 입혀볼게요. 옷도 사실은 결국에는 에너지와 제스처의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는 여기다가 어떤 개념이 하나가 추가가 되냐면 중력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중력. 중력이 계속 옷과 사람을 사실 아래로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옷을 그리시면 좋아요. 계속 지면의 수직 방향으로 중력이, 그죠? 지구의 코어를 향해서 중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옷을 그리시면 좋은데, 바지의 구조는요, 요렇게 둔부를 감싸는 여기 골반 부분, 네,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감싸는 원기둥 2개예요. 원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부가 비어 있으니까 원통 2개. 요런 거 그리실 때 계속 중력의 방향을 생각을 하세요.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중력에 의해서 살짝 처지는 부분들을 미리 조금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허리춤 부분을 좀 나눠주고요. 봉제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제 옷에는. 그래서 이렇게 박음질을 한 라인들을 조금 구별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또 이 허벅지 바깥쪽에도 이제 봉제선이 살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주머니가 하나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이 손을 꽂아 넣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약간 큰 구조의 주름만 살짝 옷주름만 표현을 해주면 되고, 지금 약간 좀 디테일이 여기서 하나 있는데 요 사탕 박하사탕 껍질처럼 이렇게 한번 묶었죠. 묶어서 박음질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살짝만 잡아줍니다. 윗도리는 사실 이게 민소매고 약간 오버핏이 티셔츠라서 그리기가 어렵진 않아요. 네. 그냥 목구멍, 팔소매 이런 부분들이 구멍이 뚫려 있는, 그죠? 커다란 자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부하게, 그리고 바지 부분 윗부분을, 허리 부분을 이렇게 덮으면서 좀 내려오는 부분 있죠. 기존에 그려놓은 몸통의 볼륨을 유지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쳐주는 느낌. 여기 등에서 아래로 쭉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죠. 그리고 신발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신발도 디테일이 있는데 이게 신발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처럼 마치 케이크처럼 층이 있죠. 층이 이제 밑창 부분하고 그 위에 이제 실제로 발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굽이 높으니까 조금 더 아래로 그림을 확장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발을 이제 바깥쪽으로 뺨으로써 바지에 비해서 발꿈치가 좀 왼쪽 바깥쪽으로 빠져 있죠.
옷도 지금 구조적인 디테일을 조금 제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쪽 손을 오른손을 이 사람이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음으로 인해서 시옷자로 이렇게 옷이 당겨지죠. 이렇게 당겨지니까 옷주름이 여기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표시를 해주고 넘어갑니다. 주머니도 만들어주고요. 다시 한번 만져주고 여기에 이제 손을 꽂아 넣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일단 기본적인 구조를 좀 잡아볼게요. 얼굴도 기본적인 뭐 눈, 코, 입의 위치 같은 것들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흰 옷은 옷주름 많이 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좀 깨끗한 느낌으로 주요한 구조만 좀 드러낼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좀 꾸깃꾸깃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부분 위주로 옷주름은요 구역별로 좀 밀도 차이를 많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간별로 어느 정도 나눠서 여기는 내가 묘사를 많이 하지 말아야지 라고 정하시고 많이 주름을 그리지 마시고 어떤 부분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은 조금 많이 그려주시면 좋아요. 이분이 체형이 약간 이렇게 옷이 남아도는 정도로 좀 펄렁펄렁하게 남아도는 정도로 마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핏을 좀 살려서 이제 조형을 좀 본격적으로 해줍니다. 바지의 디테일, 여기 밑단을 살짝 박음질을 해서 디테일을 준 이 부분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원기둥의 구조에서 약간 이렇게 찢어지는 슬릿을 하나 넣어서 디테일을 줬네요. 요새 이런 식으로 약간 젖은 머리 질감을 내서 좀 힙한 무드를 연출하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이제 웻 헤어라고 미용사분들이 얘기하는데 상당히 요거 잘 활용하시면 일러스트레이션에서나 캐릭터 디자인에서 상당히 조금 세련된 무드를 확실히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촉촉한 질감을 가진 머리이다 보니까 퇴폐미 표현하기도 좋아요. 이 머리가. 얼굴도 살짝 작화를 살짝 들어가 봤습니다. 이분이 그거 입술에 피어싱을 했네요.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일단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 검은색 바지 부분을 약간 솔리드하게 표현하면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의 텍스처 주고 있고요. 지금은 봉제선을 넣고 있는데 봉제선도 뭐 한 줄만 넣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두 줄 넣으면 또 귀엽잖아요. 흰 부분을 의도적으로 살짝살짝 남겨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블랙 앤 그레이가 아니고 블랙 앤 화이트 스타일로만 하겠습니다. 이게 그 중간 톤인 그레이가 아예 안 들어가면 더 레트로한 느낌이 좀 나요. 그림이 완성되면 느낌을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그 몸 그릴 때도 주로 이제 무게중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게중심 같은 거 정확히 맞추고 가느라고 하체를 먼저 그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림 이 옷 그릴 때도 바지 먼저 그리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얼굴 주변이나 상체에서 그려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시죠? 저는 그리다 보니까 뭔가 바지를 먼저 그리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지나치게 검게 칠해졌다 싶으면 똑같은 브러쉬인데 이제 투명으로 단축키 누르면 이제 투명으로 바뀌게 하셔서 지우개처럼 쓰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지우고 다시 칠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우개를 그야말로 써가지고 지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텍스처가 좀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워진 텍스처와 브러쉬의 텍스처가 위화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섬세하게 지울 때는 브러쉬를 투명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세요. 여기 팔꿈치, 여기 뼈는 이제 아래팔에 뼈가 두 개가 있어요. 좌뼈, 노뼈 이런 뼈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좌뼈라는 뼈가 좀 그 팔꿈치 쪽에서 이렇게 크게 튀어나오는 요 구조를 만들어내는 뼈거든요. 그래서 좌뼈라는 뼈가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번 손목 바깥쪽에서 툭 튀어나오는 포인트를 한 번 더 형성을 하고 끝나는 요런 뼈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얼굴 쪽으로 좀 가볼까요? 턱 밑에 이렇게 그림자를 추가를 하면 턱선이 상대적으로 또렷하게 강조가 되겠죠. 웨테어의 특성상 약간 가닥가닥 결이 살아있는 느낌으로 조금 데생을 해줄게요.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의 라인이 잘 보이지 않는데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의외로 이런 포즈가. 왜냐면 약간 거북목이잖아요. 그죠? 앞쪽으로 좀 빠지면서 그리고 회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이렇게 목주름도 좀 생기거든요. 피부가 밀리는 주름. 이런 거는 많이 그리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내가 좀 목을 강하게 틀고 있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한 개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개 정도는 좀 이렇게 목의 그 움직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죠. 여기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음으로써 밀려 올라가는 부분들만 조금 옷주름으로 설명을 해주고요.
여기가 이제 약간 몸이 보이는 부분인데 팔하고 몸하고 조금 구별이 되도록 살짝살짝 그림자 공간을 넣어서 구별을 시켜주고, 그 물체와 물체가 맞닿는 부분들은 살짝이라도 조금 그림자를 적용을 해서 두 오브젝트를 딱 떨어뜨려주고 구별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좀 은근히 중요시하거든요. 바닥 그림자. 요게 없을 때랑 있을 때가 조금 이 공간이 암시가 되면서 좀 실물감이 많이 생겨요, 그림에. 제가 이제 크로키 연습할 때도 수업 시간에 이 인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좀 그려주셔라 이런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손목에서 손허리, 여기 손등 부분을 통칭해서 이제 손바닥, 손등 부분을 손허리라고 부르거든요, 해부학에서. 손허리 부분하고 여기 저기 손목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살짝 그 손목 접히는 라인을 살짝 그렸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 팔에서 손목 관절로 넘어가고 손목 관절에서 손허리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살짝살짝 작가가 구별을 해줘야 그 약간 소위 고무장갑 낀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팔이. 자칫 잘못하면 고무장갑처럼 그려지기가 쉽거든요, 손이. 네, 그래서 오늘 요렇게 제스처부터 시작해서 요런 단계로 이렇게 한번 그림을 진행을 해봤고요.